인생을 성형하는 남자 정영기입니다. 비가 연일 내립니다. 여기에도 지금 한 500mm 안팎이 내려서 제 고향 진안이나 여기 전주, 그리고 무진장이라고 하는데 무주, 진안, 장수, 뭐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고 난립니다. 그리고 용담댐도 모처럼 거의 만수에 육박해 가지고 물을 흘려내려 보내니까 이제 그러면 충남, 금산 이런 쪽에서 또 범람을 걱정해야 됩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뭐 영산강이다, 그리고 섬진강이다, 범람에서 사람도 많이 죽고 그리고 재산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여름 정말 역대급 장마입니다. 거의 한 달 보름간 지속되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가족 가운데 또는 친인척 가운데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는, 장마에서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질문하더라고요. 당신 죽으면 최고로 후회할 게 뭐냐?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중고를 진안에서 다녔고, 그리고 학사, 석사, 박사를 전주에서 이렇게 전북대학에서 땄는데 인생에서 최고의 정수를, 최고의 핵심 자원을 공부하는 데 투자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50살부터는 거의 경제활동을 안 하고 13년간 무려 독서와 저술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학자로서 뭔가 업적을 남기지 못한 것, 이름을 남기지 못한 것이 제일 후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읽고 쓰는 일을 50살 이후로부터 했으니까 정말 행복한 남자인 셈이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니까. 제가 강남 집을 못 사서 또는 무슨 재벌이 못 돼서 그런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 공부였고, 50살 이후로 저술을 하고자 했는데 책을 뭐 내기는 냈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흡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역시 바깥에서 그렇게 떨치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 작업이 연습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더 꾸준히 열심히 하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글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요새 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책을 쓰기 전에는 이렇게 원고를 쓰죠. 요새 이제 컴퓨터로잖아요. 인생성형 이야기 해가지고 이길려에 대해서 씁니다. 여자라면 이길려처럼 이렇게 써서 원고를 이렇게 교정하고, 오늘까지 또 입력했는데 내일은 하루 쉬고 또 이렇게 이제 뽑아서 다시 교정을 하고, 교정을 한다면은 고쳐서 다시 입력을 하고, 그런 작업을 여러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낸 책들이 뭐 이렇게 내 인생을 성형하라, 그 다음에 또 엄마의 격, 예, 좋은 아빠 되는 길, 그 다음에는 이 최근에 낸 게 이게 난 날 믿어, 이런 책을 4권 뭐 겨우겨우 냈습니다. 많이 팔렸어야 한 2,000권 안팎? 그 나머지는 몇백 권 뭐 이런 정도에 머무는데, 4권째 쓰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데, 글 쓰는 비결이 뭐냐? 그거는 제가 익히면서 자가 수정, 스스로 교정을 해나가면서 실력을 쌓으려고 하는데, 일찍이 송나라의 구양서라는 사람이 말했죠. 이건 뭐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많이 들어라, 그 이야기죠. 다문, 많이 들어라. 그 다음에 많이 읽어라. 다독 그러죠. 다른 사람 경청하는 것 어렵죠. 다른 사람의 글이나 책을 읽는 것 역시 적극적인 일로서 비판적 독서를 하는 것, 수용적 독서를 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죠. 그 다음에 다상량 이렇게 말하죠. 널리 생각하라. 그러니까 듣고 읽고 생각하라 하는 이야기인데, 이 구양수가 한 이 3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글 쓰는데 비결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논술을 가르칠 때도 보면은 이렇게 늦게 온 사람일수록
논술을 하는데 무슨 비결이 있느냐? 그럼 저는 없다. 원고지가 이렇게 아까 봤듯이 한 장 한 장 쌓여서 스스로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비결이 없다. 비결 찾는 사람일수록 편법을 쓰려고 하고 그럴수록 글은 더 못 쓰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려운 작업들을 다 아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은 많이 듣지도 않고 별로 읽지도 않았는데 별로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고심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잘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의 일은 뜨기 전까지 이런 과정은 사실은 잘 알지 못하면서 확 축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은 듣고 읽고 생각하는 것을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한 것은 그 고민 하루하루 그 다음에 그 동기할 때 역시 며칠 밤 잠 못 잔 것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 저도 13년에 그 사이에 두 아들이 대학도 다니고 지금 하나는 이제 아직 졸업 못했는데 지금 4학년 다니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아내가 이렇게 혼자 벌고 제가 뭐 어느 정도 벌어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13년 동안이나 읽고 쓰는 작업을 통해서 밥줄을 마련 못하리라고는 예전에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2, 3년이면 저도 충분히 뜨고 충분히 좋은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니까요. 13년 다 됐는데 겨우 책도 뭐 4권밖에 못 냈고 지금 이제 원고로 물론 2권 마련했는데 이것도 이제 책 내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5년간 헤매다가 냈습니다. 첫 책은. 그대로부터도 이게 이제 한 2년 사이에 한 권씩 내려는데 이제 1년에 한두 권씩 내야 할 텐데 연초에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해보면 그게 더 쉽지가 않습니다. 송나라의 구영수가 이야기한 이런 비결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비결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좋은 책을 못 씁니다. 그래서 비결은 연습입니다. 쓰고 또 쓰는 겁니다. 제 경우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 나이에 이제 보면 되게 교직에서도 정년 퇴임해가지고 뭐 색소폰을 배운다, 에어코디언을 배운다, 기타를 배운다. 여기다 기타 하나 갖다 놓고 그랬는데 저도 젊을 때는 이렇게 기타도 한창 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몇십 년 동안은 안 쳤습니다. 이게 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코드를 배우고 노래를 하면서 자가 연주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노래에 반주를 할 줄 아는 거 이거 역시 이 손에 굳은 살이 배기고 미쳐야 됩니다. 연습을 하고 또 해야 됩니다. 이른바 불광불급 그러잖아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미쳐야 미친다. 광적인 연습을 해야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수준에 도달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원고도 한자 한자 쓰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기호를 하나하나 치는 겁니다. 이 인자, 인생성형 이야기 그랬는데 인자만 치려고도 이응,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니은을 쳐야 되잖아요. 3번을 타자를 두들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자 한자를 써서 원고를 마련하고 원고를 마련한 것을 수십 번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고치고 또 고쳐야 하잖아요. 입력하고 고치고 또 고치고 수십 번을 고쳐서 뭐 해밍웨이 같이 유명한 사람도 받아와 놓인 그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수십 번, 수백 번 고쳤다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입니까? 원고를 다시 쓰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거쳐서 한 장 한 장 쌓는 대로 성수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골프, 운동도 그렇고 기타, 색소폰, 피아노 역시 이 타자 치는 것마저도 한자 한자 치는 연습을 통해서 속도도 빨라지고 오타도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처럼 글쓰기도 한자 한자 쓰는 겁니다. 원고지 대개 그 원고지로 계산하고 이제 A4지로 해서 한 130장 내지 150장 정도 써야 되는데 이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거 그것을 하는 것이나 듣는 것 그보다도 읽고 쓰는 게 책으로 하는 게 훨씬 어렵듯이 자기가 쓰면 정말 알고 있는 것도 지식과 경험도 다 달아나 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쓰는 것은 정확해야 되고 사고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지식노동이잖아요. 그런데 그 작업을 한 글자 쓰고 한 단어 쓰고 한 문장 쓰고 한 문단 쓰고 그 다음에 이게 꼭지라고 하죠. 하나하나의 작품을 쓰고 그래서 책 한 권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첫 책 저도 이 고심하고 또 고심해서 썼지만 표지랑도 뭐 촌스럽느니 또 출판사가 어떠느니 종이가 어떠느니 참 평가는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나 제 이 고뇌에 어찌 보면 한 5년간의 이 인생이 여기 사실은 담긴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성형하지 말고 인생을 성형하라. 제가 인생 성형가로 출범하면서 이 첫 책을 냈는데 그래도 첫 책이 아무래도 이제 광고도 하고 뭐 첫 책이 고열을 기울여서 써서 그런지 또 좋은 반응도 했지만 여러 조언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첫 책에 안타 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20대 30대에 첫 책 내가지고 막 뜨는 것 같으면 그동안 이제 SNS라든가 이런 여러 그 사회활동을 하던 사람이 그런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0, 30대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또는 저는 저니까 한자 한자 다시 연습벌레처럼 또 씁니다. 그래서 책 한 권 내기를 원고 마련하고 그것을 또 출판사와 당기기를 하면서 밀고 당기면서 책을 내는 겁니다. 제가 제작자로서 그 일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뭔가를 성취한 바가 제 나름대로 제 수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지금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그 작업의 일환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듣기,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총체적으로 다 합쳐진 작업이 쓰기입니다. 말하는 것을 그대로 옮기면 쓰는 수가 있잖아요. 구어체로서. 그게 이제 글이 되는 수가 있잖아요. 잘 들어서 다른 사람의 일화를 잘 활용하면 그게 또 쓰기에 활용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듣는 거. 그것을 이를테면 사고의 그 자료로 삼아서 다른 사람의 말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것을 응용하면 또 쓰게 되잖아요. 그리고 역시 읽은 것 또는 어떤 사람은 베껴 쓰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베껴 쓰면 자꾸 그 생각이 나서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표절 내지 자기가 쓰면서도 어디선가 이거 들었는데 물론 헤아려 새 것이 없으니까 전부 다 창조할 수는 없죠. 그렇기는 하더라도 남의 말을 그대로 끌어쓰면서 인용을 뭐 안 한다든가 또는 남의 글을 그렇게 훔쳐서 이른바 표절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현학적으로 잘하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글 쓰는 데서 아주 안 좋은 거죠. 이렇게 다양한 것을 통해서 자기와 지식과 경험까지 다 융합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글쓰기야말로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합예술 저는 어쩌다 이 대학 국어교육과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국어국문과 전공을 했는데 이게 글 쓰는 것인데도 뭔가 우리가 전공했다 하면 영어를 전공했다면 뭐 영어 잘할 줄 알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국문학 전공하면 잘 쓸 줄 알지만 그 중에서 잘 쓰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그 비결을 익힌 사람, 실행하고 또 실행한 사람, 연습벌레처럼 그 과정을 수없이 겪은 사람, 그 사람이 잘 쓰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첫 권에서 안타를 치는 사람도 있지만 5권, 10권 해서 어떤 사람은 책을 보면은 초반에는 참 이 사람이 이렇게 쓰는 것도 어설펐는데 인용하는 것도 어설펐는데 야, 그 다음 책은 또 이렇게 좋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첫 작품이 대표작이자 데뷔작이자 마지막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지속하는 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악기도 그렇잖아요. 악기 다른 사람이 막 잘 다루고 신의 경지처럼 다루면 그 사람에게 코치를 받아서 잘 다루고 싶죠. 그 사람처럼. 그러나 글쓰기에서 생각해 보세요. 톨스토이가 살아나가가지고 와서
저에게 한 수 가르친다고 했어요. 톨스토이가 글 쓰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구영수가 살아나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제가 그 비결을 그대로 실천하는 데는, 연습을 통해서 구현하는 데는 평생 걸려도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구영수나 이 톨스토이처럼 제가 글을 통해서 이름을 떨친다, 그런 자신 못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한 수 배워서 꾸준히 실행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작품을 계속 좋아지게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한 수 알려주는 것을 제가 평생 실천해가지고 그 사람들 수준에 오르겠느냐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는 다르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다른, 즉 배경이 다른 차원에서 다른 인간으로 저는 78억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시대를 살다간 이 11세기의 구영수, 그리고 20세기든가요? 19세기, 20세기를 살다간 톨스토이하고 저하고는 달라야죠. 러시아에서 살다 갔는데 이 송나라 사람하고 제가 같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저죠. 세상에서 평가하는 거야 이제 다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그 비결, 그것만 있으면 사업도 잘하고, 비결만 있으면 악기도 잘 다루고, 비결만 알면 글쓰기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비결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생도 다 압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실천해서 자기 작품 수준을 스스로 계속해서 이 교정해 나갈 때, 수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실력을 제고해 나갈 때, 그럴 때 글도 잘 쓰고, 사업에서는 돈도 잘 벌고, 그 다음에 예술가라면 악기도 잘 다루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은 그래서 비결 찾지 말자. 비결은 없다. 최고의 비결은 연습이다. 그것도 평생. 저도 이게 젊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타 한장 치고 이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오르간 반주도 하고, 군대 있을 때는 정말 제가 바이엘 바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군인교회에서 이렇게 반주도 하고 그랬었는데, 전부 다 그게 독학한 겁니다. 장구도 배우려고 한참 했었고, 대금도 배우려고 한참 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조창도 배우려고 했었지만, 저는 이제 새로운 것은 배우려고 안 합니다. 새로운 걸 통해서 창의성을 기른다고는 하지만, 이제 이 나이에 제가 하고 싶은 것, 그나마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 괜찮게 하는 것, 글쓰기를 통해서 제 학자로서 이 대학과 사회를 연결하는 이 거물못, 그런 중매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죽으면 후회할 일, 이 일을 죽을 때 덜 후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읽고 생각하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도 그 쓰기의 일환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이렇게 호응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잘 성형하기 바라고, 저도 멋지게 제 인생을 성형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필통이 이렇게 이 설록차 함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그러죠. 이런 걸 또 필통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꼭 필통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이렇게 숟갈꽂이를 한다든가, 이 차를 여기서 넣어서 팔죠. 이게 설록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넣고 여기다 필 꽂으면 어때요?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또 다른 일을 찾아서, 원래 하고자 하는 일 말고 곁길에서 성공하는 수도 많습니다. 성공 원리는 비슷하니까요. 글 쓰는 것과 또 사고하는 것도 제가 학원 해봤지만 원리는 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멋진 일이 계속해서 있길 바라고, 이 여름에 질병 안 걸리고 BP 안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